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힙 운동을 준비했는데요. 복합 다관절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인 데드리프트, 그 중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스모 데드리프트를 힙의 볼륨과 힙의 크기를 키우는 운동으로 쓰려는 건데요. 마치 스쿼트처럼 관절이 2개 이상 하지 쪽에서 개입이 되면 관절을 하나 쓰는 운동들보다, 예를 들어 킥백 같은 것들보다도 더 많은 무게를 수행할 수가 있고, 그 많은 무게로 인해서 근육을 더 손상시키면서 근비대를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크기와 볼륨에 관한 운동이라고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쿼트 대신에 제가 종종 스모 데드리프트를 힙 운동 루틴에 집어넣거든요. 힙 운동 중에서도 메인 운동 중에 하나인 이 스모 데드리프트를 오늘 비중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고요. 진짜 그게 어떻게 자세하게 들어가는지 그거는 나중에 힙 모양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우선은 먼저 데드리프트의 자세와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데드리프트는 3대 운동 중에 하나로 복합 다관절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이죠. 다관절 운동인 만큼 근육의 개입도 많은데요. 하지 쪽에서는 우선 햄스트링과 내전근과 대퇴, 사두 등 다리에 힘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둥근의 힘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할 때 등이 늘어났다가 수축되기도 하면서요. 등 근육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팔로 들고 있기 때문에 팔의 힘과 어깨도 늘어났다가 수축이 되면서 어깨도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신 운동에 가깝기 때문에 통합적인 발달에도 굉장히 좋고, 코어의 힘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코어 발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근육들이 이렇게 협응이 되어 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협응력을 키울 때 좋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운동으로서 3대 운동이 들어가는 거죠. 스모 데드와 함께 화면에서 보시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두 가지는 땅데드라고 부르는데요. 땅에 떨어진, 다시 말해서 데드, 죽어있는 무게를 리프트, 들어 올리는 것이 바로 데드리프트인 거고요. 지금 보시는 컨벤셔널 데드가 그 데드리프트의 가장 전통적인 클래식한 아주 베이스가 되는 그런 데드리프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모 데드리프트 먼저 배우는 이유는요. 둥근의 개입이 더 많은 데다가 다리를 와이드하게 벌리고 있어서 상지가 조금 더 세워지면서 척추의 부담도 덜한 데다가 다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바와 몸과의 거리가 가까워서요. 드러내야 하는 그 거리도 짧아지고 더 접근성이 용이한 거죠. 자, 발의 위치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서실 때 바벨이 내 발등의 중간에 오게 설 겁니다. 이걸 미드풋이라고 그러는데 발등 중간에 바벨이 위치한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서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릎과 발끝은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아웃 시켜서 무릎과 발끝이 같은 방향으로 나갈게요. 그 다음에 보폭은 와이드 스쿼트 배웠었잖아요. 와이드 스쿼트처럼 이렇게 넓게 서실 건데요. 정강이가 지면하고 직각을 수직을 이루면 좋은데 그렇게 넓게 서면 초보자님들한테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컨벤셔널보다 조금 넓게, 다시 말해서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그냥 와이드하게 서서도 해보시고 점차 늘려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리 쪽은 됐는데 이제 상체 쪽에서 잡는 그립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편하게 팔을 내렸을 때 내 팔 폭이 잡는 그립의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깨 넓이 정도 되는 거죠. 이제 무게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세가 낮아질 텐데 이때 허리는 펴져 있으면서 힙은 뒤로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힙힌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힙힌지는 상체와 하체가 고관절 부분에서 접히는 걸 얘기하죠. 이렇게 접히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척추의 중립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말리면 당연히 안 좋은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까 뒤집어지는 한 신전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말해서 허리를 펴는 게 좋다고 해서 과하게 힙을 쭉 빼면서 허리에 아치를 만들어서 쭉 빼대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척추 중립을 연습할 거냐면, 자, 막대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뒤통수부터 꼬리뼈 있는 데까지 대각선상의 일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바로 힙힌지 자세인데요. 보이시죠? 상체와 하체가 고관절 부분에서 접히는 힙힌지 자세가 나왔어요. 이때 여기서 허리에 손을 집어넣어 볼 건데요. 과하게 신전 상태가 만들어져서 주먹 하나가 훅훅 왔다 갔다 거리는 정도의 큰 아치가 나온다면 척추의 중립 상태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손바닥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공간이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척추의 중립 한번 연습해 봤는데요. 고중량 수행 시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과한 신전이나 말리는 상태 모두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셨다시피 주먹이 들어가는 정도의 큰 아치를 만드는 거 역시 좋지 않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무게를 들어볼 텐데요. 아까 말했던 어깨 넓이로 팔을 내리셔서 자연스럽게 잡으시고요. 미드풋, 자, 발등의 중간에 바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척추의 중립 만들었고요. 자, 이때 코어에 힘을 주고 복압을 주고 올라가실 텐데요. 복압이 뭐냐면은
그야말로 배에다가 압력을 채우는 겁니다. 공기를 하고 들이마신 상태에서 배를 엄청 부풀리세요. 배가 단단한 느낌이 들 때까지 엄청 부풀리셨으면 이게 허리를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복압은 허리 보호를 위해서도 좋고요. 두 번째로 좋은 이유는 모든 운동과 활동에서 힘을 쓰는 구간은 순간적입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 때도 하고 순간적으로 어떤 한순간에 드러내고요. 뭐 넓이뛰기나 높이뛰기, 플라이오메트릭 계열 운동할 때도 하고 한순간에 뛰어오르죠. 이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힘을 폭발적으로 쓸 때 코어의 힘을 비축해서 에너지를 보태게 되는데요. 허리의 보호 외에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때 복압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복압을 채웠으면 드러내는 순간에는 약간 숨을 참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다 올라오시면, 그리고 무거운 무게를 다 수행하고 난 후에, 다 올라온 후에 숨을 내뱉을 겁니다. 무게를 드러내는 그 수행하는 순간에 들숨 날숨으로 계속 숨을 쉬어주면 허리가 불안정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다 올라온 후에 숨을 짧게 내뱉고 다시 복압을 채운 후에 시작을 수행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바가 몸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들어 올릴 때나 내려올 때 허벅지를 스치고 내려갈 건데요.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멀어지면 어떤가요? 보세요. 자, 허리가 말리게 되죠. 무게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몸에 가까울수록 무게는 가볍게 느껴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가까이 가져와서 특히 허벅지를 스치면서 내려갔다가 몸에 가깝게 해서 들어 올릴 건데요. 아까처럼 몸에서 멀어지면서 허리가 말리는 것도 안 좋지만 신전되는 것도 안 좋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 보시면은 들어 올리기 전에 제가 반복적으로 희한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동 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시동 거는 동작에 가까운 건데 데드리프트, 특히 땅데드류는 거의 다 전신 운동에 가까운 여러 근육들의 개입이 발생하는 복합 다관절 운동이잖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인 주동근은 하체라고 볼 수 있어요. 엉덩이 근육, 둔근과 허벅지 근육들인데요. 그 하체 힘으로 들어주기 위해서 이 무게들을 하체에 로딩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훅을 건다고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체에 무게를 걸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최초의 자세를 잡으면 미드풋이잖아요. 그러면은 바가 몸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체 힘으로 드는 힘이 강해요. 팔로 드는 힘, 어깨로 드는 힘, 등으로 그냥 들어내는 거죠. 그럼 엄청 무겁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훅을 걸어서 하체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은 발바닥이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허벅지 근육과 둔근을 활발하게 쓰게 되고 무게가 잘 들어지는 거죠. 방법은 미드풋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팔을 어깨 넓이로 내려서 그립을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힙힌지를 만들면서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척추의 중립을 만들고 복압을 주고 올라갈 텐데요. 그냥 올라가시기 전에 미드풋 상태였으니까 바가 몸에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정강이를 바에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힙도 낮아지고 무릎도 구부러지면서 안정화된 하체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스쿼트처럼 강하고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게끔 관절 두 개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조인트 운동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로소 하체로 무게를 드는 게 되는 거고요. 일어났을 때는 발바닥으로 땅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땅데드는 전혀 상체 운동이 아니라 하체 운동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많은 포인트들 설명이 끝나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이제 옆모습, 앞모습으로 다 배워봤기 때문에 마지막 뒷모습 보시면서 총 정리 한번 해보고 나중에 힙 모양 보여드리면서 힙 자극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거기까지 놓치지 말고 계속 따라와 주세요. 자, 일단 서실 때 무릎과 발끝은 밖으로 아웃되면서 와이드하게 서주실 거고요. 바가 내 발등의 중간에 위치하는 미드풋으로 서주시고요. 팔 간격은 어깨 넓이 그대로 팔을 내려서 잡으시면 돼요. 발 간격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면과 수직을 이루면 됩니다. 그리고 척추의 중립을 만들고 복압을 주시면서 일어날 건데 일어나기 전에 정강이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 바에다가 정강이를 붙이면서 힙이 낮아지고 훅을 걸면서 바닥으로 강하게 바닥을 밀어내면서 일어나 볼게요. 하고 복압을 한 번 더 강하게 주시면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강하게 내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가는 거 중요한데요. 허벅지를 스치면서 몸에 가까이 내려가야 허리가 말리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바가 허벅지를 스치면서 내려가고 힙힌지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힙이 뒤로 빠지고 자세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반복되는 거죠. 여기서는 복압 주고 척추 중립 만들고 다시 훅을 걸어서 발바닥으로 강하게 바닥을 밀어내면서 또 올라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세를 총 정리 한번 해봤고요. 이제 힙 자극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와이드 스쿼트와 아웃하이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깊은 안쪽, 가운데를 자극 주려면 스탠스는 와이드 해야 됩니다. 웨이트에서 많은 운동들이 지렛대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힙에서도 가운데를 자극 주려고 하려면 깊은 안쪽이기 때문에 지렛대를 길게 써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저항값이 커야 되고요. 모멘트암이라는 게 길어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길게 넓게 벌려야 그 깊은 안쪽까지 힘이 작용하는 받아지는 그런 역학적인 관계가 설정되게 되는데요. 이 스모 데드리프트도 가운데에 자극 주기 위해서 와이드하게 서서 깊은 안쪽을 자극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와이드하게 벌어져 있던 무릎이 올라오면서 모여지고 조여짐과 동시에 무게가 가운데로 작용을 해서 받아지게 됩니다. 관절을 2개 쓰는 투조인트 운동이어서 힙의 전체적인 크기와 볼륨에 관여를 하면서 특히나 힙의 가운데 자극이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데드리프트 중에 하나를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컨벤셔널 로마니안 스티프 데드도 다뤄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히 올려볼게요. 개인 운동으로 데드리프트 한 영상과 요점 정리 올려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자, 요점 정리 시간인데요. 내용이 정말 방대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스모 데드리프트와 더불어서 땅데드들은 전신의 근육에 개입이 많은 복합 다관절 운동이면서 3대 운동 중에 하나이죠. 스모 데드리프트의 자세를 살펴볼 텐데요. 발의 위치는 바벨이 내 발등의 중간에 오는 미드풋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발끝은 밖으로 나가고 정강이는 지면과 직각을 이루는 와이드한 보폭입니다. 그립을 잡는 위치는 팔을 자연스럽게 내렸을 때 잡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깨 넓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벨을 내리면서 내려갈 건데요. 허벅지를 스치면서 내려가야지 무겁게 느껴지지도 않으면서 허리가 덜 말릴 거고요. 허리가 말리는 게 안 좋은 것처럼 과한 신전 상태도 좋지 않아서 허리의 아치를 과하게 만들어서 내려가는 것 또한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척추 중립을 만들어서 힙힌지를 발생시키면서 내려갈 거고요. 자세를 잡을 정도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자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얼만큼 무릎을 구부리느냐, 얼만큼 내려가느냐는 규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자세가 나올 겁니다. 자세가 낮아진 상태에서 무게를 들기 전에 복압을 빵빵하게 채워서 허리 보호 및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쓸 때 도움을 받을 거고요. 최초의 자세를 잡으면서 내려올 때 미드풋 상태였기 때문에 바가 몸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상체 힘으로 들게 되는데 이때 정강이를 바벨에 붙이면서 힙이 낮아지고 관절을 2개 쓰는 투조인트의 운동처럼 안정화된 하체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마치 스쿼트처럼 무릎까지 쓰이면서 관절을 2개 쓰게 되면 어떻죠? 무게를 무겁게 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발바닥으로 땅을 강하게 밀어나면서 일어나면 비로소 하체의 힘으로 무게를 들게 되는데요. 하체 운동이라는 거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고 상체 힘으로만 들지 않으시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극과 관련해서는 관절을 2개 쓰는 투조인트 운동으로 힙의 전체적인 크기와 볼륨에 관여하면서도 와이드한 보폭으로 인하여 가운데의 자극이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원리는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복습 많이 부탁드릴게요.